2019 기독 문화 이슈 정리, 올 한 해 CCM계의 특징을 첫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CGN-TV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서서평 선교사의 고향인 독일에서 상영됐습니다. 올해 대중들에게 주목받았던 키워드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1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문화 섹션에선 오늘부터 3주간 2019년의 기독 문화를 세 분야로 나눠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첫 순서는 CCM입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2019년 한 해 출시된 CCM 앨범은 3,300여 장입니다. 작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기존에 사랑받던 아티스트들과 신생팀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한국 CCM의 황금기라 불리는 90년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들이 대거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5년 만에 나뭇가지라는 앨범으로 돌아온 김수지를 비롯해 한웅재, 이길승, 강찬, 조준모, 주남옥 등이 오랜 쉼을 깨고 대중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앨범은 아니지만 러브, 위드, 에이맨 등도 리콜 CCM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 집회를 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해외 CCM 음반 발매가 많아진 것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음원 시장이 규모가 작고 저작권을 담보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음반 시장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연속해 랭크되고 BTS 등 국내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CCM계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해외 음원들이 대거 국내 성도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메이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앨범만 주로 라이센싱 되거나 수입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해외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마이너라 할 수 있는 가수나 팀의 앨범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 음악의 강세입니다. 요괴벳의 노래 외에는 컨템퍼러리 음원들 중 차트 상위권에 위치한 곡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신 오랜 시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어노인팅, 마커스, 제이어스 등 예배팀의 곡들이 차트 100위권 안에 상당수 머물렀습니다. 또 개인이 음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곡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위러브는 기존의 사역팀들이 주간, 월간 정기 집회를 했던 것과는 달리 유튜브와 SNS를 통해 라이브 앨범과 집회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이 공식적으로 내건 정체성은 영상과 SNS를 통한 확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인 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에서의 집회를 완전히 탈피했고 촬영과 편집 등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특징에 맞췄습니다. 기성 CCM 사역자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개인 채널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한 사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접근성에 집중한 음원 발매와 집회 등 찬양 사역이 줄어가는 기독 젊은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CGN투데이 신효선입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기독교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노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남기평 목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규정하는 사회와는 달리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 목사는 교회 내에서의 제한적 역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교회의 성인 구성원으로 주체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재 지도력이란 얘기, 그리고 평신도란 얘기인데, 평신도는 성인들을 보통 지칭을 하는데, 평신도들이 이제 의사결정 구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 둘째, 성경을 요약해서 배우거나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을 넘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청년들 지금 세대에 맞게 또 지금의 이제 여러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로해 줄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내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보듬어야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안정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청년들 개개인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공동 구성원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자각하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독 청년들을 사회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줄 것 등의 조언도 나왔습니다. 또 급격히 고령화된 청년부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0, 40대는 또 다르거든요. 결혼하는 청년 그룹이 있고, 또 이제는 벌써 아기를 낳은 청년들도 있고, 또 비혼주의자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그 세대별로 좀 그런 콘텐츠를 고민하고, 그런 성경 공부 고제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그런 큐티 자료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 전무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죠.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지 않는 등 의견 충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것. 또 교회 내 청년수 급감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전교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GN 투데이 신유선입니다. 한국을 위해 22년간 간호 선교사로 활동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CGN-TV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지난 주말 서서평의 고향인 독일 비스바덴에서 상영됐다는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캐린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비스바덴 청년들이 서서평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선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네,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비전 교회 목사님 사모님 관심이 많으셔서 정보를 찾으시고 독일 청년들이랑 서서평 선교사 유적지 방문하러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서서평 영화가 상영된 현장 소식이 궁금한데요. 독일 위스바덴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12월 8일 주일 예배 후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여기 위스바덴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오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모님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위스바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서평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알아보니 현재는 영화 파일 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누군가 직접 와서 상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CGN-TV 도움을 받아 이렇게 1년 뒤인 위스바덴에 다시 와서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서서평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영화를 보신 관객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서서평 영화 상영 후 관람한 성도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신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헌신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됐고 사회가 발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위스바든에서 태어나셔서 위스바든에 있는 독일 교회에서도 영어를 상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도분들은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2세들도 이런 영화 보고 선교가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도 계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여성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의대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이 영어가 많이 격려가 됐다고 자기가 배우는 기술이 나중에 서서평 선교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방에 발견된 말씀 Not success but service를 자기 방에도 붙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현지 교회에서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독일 청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독일과 유럽의 부흥과 재복음화에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고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캐린통신원 생생한 현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위스바든에서 캐린통신원이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팽수, 82년생 김지영, 뉴트로. 올해 우리 사회에 공감을 끌어낸 키워드들은 대중들의 어떤 열망을 나타낼까요? 키워드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포럼이 열려 직접 다녀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최근 필름 포럼에서 문화 키워드로 대중의 생각과 한국교회 과제를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키워드는 90년생이 온다, 팽수, 82년생 김지영, 뉴트로. 2030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인 정직성, 단순 유희, 개성과 자율성 등은 팽수라는 캐릭터의 인기로 드러났습니다. 재미와 솔직함, 합리성을 강조하며 밀레니얼 세대의 사고를 보여주는 팽수는 각 방송 매체를 넘나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통해 세대 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각 세대가 의사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구조가 마련돼야 가치 공감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아 나서는 그들에게 대안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밀레니얼들이 교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한편 30대 여성의 버거운 일상을 그려내 워킹맘과 경력 단절 등의 사회적 이슈를 나타낸 82년생 김지영은 영화화되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경청할 수 있는 창구가 됐습니다. 유리천장, 독박육아, 산후우울증 등 평범한 사람 사이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암묵적인 특권과 차별, 억압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는 유급으로라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부부간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뉴트로입니다. 2030 세대를 교회로 모으기 위해 아날로그 감성과 체험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교회에 접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설교 위주의 청각 자극 예배에서 벗어나 색상과 물건을 활용해 절기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시각적으로 옛 문화유산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초대교회처럼 오감을 자극하는 것 등이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됐습니다.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축제를 표방하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열려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신효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교색이나 정치색과 상관없이 좋은 영화를 함께 보고 생각을 나누는 영화축제. 제1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혐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다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갈라치는 기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영화 상영과 시네 토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포럼과 팟캐스트 공개 방송, 플리마켓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넓은 주제들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니면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영화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개막작으로는 어 퍼펙트 데이가 상영됐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후 전쟁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을에서 오염된 우물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넘어 만나게 되는 뜻밖의 은혜를 감동 있게 그려냈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에브리데이, 일주일 그리고 하루 등 기독교 색채가 짙지 않지만 하루를 소재로 신과 삶, 인간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영화 9편이 선정됐습니다. 이제 1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에 올해 첫 억대 수표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익명의 60대 남성이 청량리역 자선 냄비에 놓고 간 수표는 1억 1,400만 1,004원으로 현재까지 청량리 자선 냄비에서 이처럼 고액의 기부가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베트남에 핍박받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위한 2020년 1분기 훈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펴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강해지면 기독교인들이 더 고통받는다며 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등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상의 일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의 압달라 함독 신임 총리가 최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자유와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독재와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등으로 미 행정부에 의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몽골 초대 연세 친선 병원장 전의철 장로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지난 11일 별세했습니다. 몽골 초기 정착 중이던 한인 사회의 어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전 장로는 몽골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펼쳐 1998년 몽골 보건부 장관 훈장, 1999년 몽골 국무총리 포상과 연세대학 의과대학 봉사대상, 2000년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